실제 체외순환을 진행한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남자 51세에 161cm에 68kg의 몸무게를 가진 환자입니다.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수술은 캐비지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 환자를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환자의 현재 체중을 가지고 전체 체액량을 구했습니다. 가지고 있는 부종은 없었으며 이 헤마토크림 및 알부민 수치가 이 저하는 보이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전해질 검사도 대부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.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은 41리터 정도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세포 외액량은 3분의 1인 14리터입니다. 이 세포 외액 중 간질액량은 이 4분의 3인 10.5리터로 계산되었고 이 혈관 안의 혈액량은 세포 외액량의 4분의 1인 3.5리터로 계산되었으며 이 혈관의 동맥 시스템의 혈액은 이 1170ml, 정맥 시스템에는 2300ml의 혈액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. 이 사진을 확인해 보면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이 관류량이 분당 5000ml일 때 이 최초 리저버로 드레인된 혈액량은 이 1400ml 정도입니다. 리저버로 드레인된 이 혈액량을 확인했을 때 이미 계산된 드레인의 기준값과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정상적으로 퍼퓨전 플로우에 따라서 드레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순환되고 있는 혈액이 리저버로 드레인되는 유무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액량 계산을 제외하고 이 체외순환 상황에서 이 캐놀라의 형태 및 사이즈 그리고 삽관된 캐놀라의 포지션 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션트의 유무 등과 이 축부혈관의 발달 유무도 중요합니다. 여러 물리적인 조건 등을 포함해서 모두 정상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체액량을 통한 계산을 통해서 이 질병에 따른 환자의 현재 체액량의 상태를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캐놀라에 삽관된 위치가 부적절한 관계로 드레인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이 체액량으로 계산된 혈액 볼륨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. 체액량 계산을 통한 드레인되는 혈액량의 기준 설정은 이 물리적인 조건들이 정상인 상태에서 이 체외순환 중 환자의 체액량을 어떻게 조절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. 이 체외순환 중 이 90여 분 동안 소변은 1300ml가 배출되었고 이 헤모필트레이션은 500ml였습니다. 이번 환자의 경우 체액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외순환 회로에서 많은 양의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. 체외순환이 끝나고 나서는 회로에 남아있는 혈액을 이 헤모필터를 통해 컨센트레이션 시킨 후에 약 1000ml 정도를 이 마취과를 통해 환자에게 주입했습니다. 이와 같은 환자에서처럼 체액량이 증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 체외순환 회로에서 프라임 용량 이상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번 환자는 여자 70세에 이 150cm의 키에 이 51kg의 몸무게를 가진 환자입니다. 환자는 이 코로너리 아테리 디지즈를 가지고 있었고 이젝션 프랙션은 20%로 상당히 낮은 심박출량과 함께 이 전신 부종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. 이 환자의 경우는 이 몸무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체액량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으며 이 체액량 계산을 통해서 체외순환 중 어느 정도의 체액량을 제거해 주어야 할지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. 이 전체 체액량은 23리터이며 세포 외액량은 7.7리터입니다. 세포 외액 중 간질액량은 5.7리터이고 이 혈관 안의 혈장량은 1.9리터로 계산됩니다. 여기에서 정맥 시스템에 1260ml가 차지하고 있고 동맥 시스템에는 630ml의 혈액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. 이 드레인량이 되는 기준은 이 동맥 시스템에 있는 혈액량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체액량을 가지고 있다면 630cc 정도의 드레인 양이면 정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이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 비유행 크레아티닌의 값이 42.6, 1.9로 증가되어 있으며 이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젝션 프랙션이 20%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심박출량 저하로 인한 유효순환 혈액량 감소의 원인으로 이 신장에서 나트륨 및 수분 저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전신부종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이 신장에서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면서 어큐트 레날 페일러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. 그리고 알부민 수치가 3.0, 헤마토크리트이 30%대로 낮아져 있는데 이 정상 이상으로 많아진 수분량으로 인해 혈장 희석되게 되어 상대적으로 알부민과 헤마토크리트 수치도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이 값은 수술 전의 검사 값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검사한 결과로 수술 전 검사에 비해서 정상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면서 퍼퓨전 플로우는 이 카디악 인덱스 3.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리저버로 드레인된 혈액의 양은 총 2000ml 정도였습니다.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 환자의 체액량에 비해 상당히 많은 양의 혈액 볼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심박출량 저하로 인한 부종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순환 혈액량을 증가시켜주기 위해 상당히 높은 퍼퓨전 플로우를 유지해주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이 컨벤셔널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해 주었습니다. 체외순환 중 간질구액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수분을 이 혈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알부민과 만니토를 사용하였으며 이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체외순환을 진행하였습니다. 이 체외순환 운영 중 이 헤모필터를 통해서 뽑아낸 수분량은 1500ml였으며 이 소변으로 배출된 양은 2200ml 정도였습니다. 이 2시간 40여 분 동안의 체외순환 과정에서 헤모필터와 소변량을 통해서 배출된 수분량은 총 3700ml로 체중에 따른 체액량을 계산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수분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환자가 가지고 있던 체액량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정상적인 체액량 분포에서 이 세포 외액량 중 4분의 1은 혈관에 위치하고 이 4분의 3은 간질구액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간질구액은 혈관에 비해 3배 이상 리저버를 가지게 됩니다. 이 환자를 살펴보면 이 정상 드레인량은 600cc 정도지만 실제로는 2000ml로 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이 간질액량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이유는 혈관의 용량은 이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이 증가된 나머지 체액 등은 이 혈관보다 용량이 큰 간질구액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. 이 수술 후 카디악 아웃풋의 상승으로 소변 배출이 증가하고 점차 정상 체액량을 찾아가겠지만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증가되어 있는 체액량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환자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. 남자 58세, 키는 168cm에 78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. 이 마이트랄 밸브 역류가 심하고 이 덱스트로카디아를 가진 환자입니다. 이 혈액 검사에서는 이 큰 이상은 없었으나 이 판막 역류로 인한 엑스레이에서 풀마 이데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환자의 전체 체액량은 이 47리터이고 이 세포 외액량은 15.7리터로 계산되었고 이 간질구액의 볼륨은 11.7리터, 이 혈관의 볼륨은 3.9리터로 계산되었습니다. 이 정맥 시스템의 혈액량은 2600ml이며 이 동맥 시스템의 혈액량은 1300ml로 계산되었습니다. 체외순환을 시작하고 리저버로 드레인된 혈액은 2100ml 정도였으며 참고로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기 전 이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거스 프라이밍, 즉 이 역행성 자가 충진법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 체외순환을 시작하기 전에 리저버 레벨은 거의 이 0에 가깝습니다.
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의 혈액이 전부 이 환자에게서 드레인된 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드레인의 기준이 1300ml보다 약 1000ml 가까이 더 많은 양이 드레인 되었기 때문에 저번 환자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양의 혈액이 혈관 안에 있었습니다. 이 혈관 안에 이 정도의 혈액이 있다는 건 이 간질액량도 같이 증가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판막 역류로 인해 풀마 이데마 뿐만 아니라 이 간질 구획에서도 이 상당량의 수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수술 중 만니톨과 알부민의 사용으로 혈액 볼륨이 더 증가한 원인으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 혈액을 빈백에 받아서 이 회로에서 제외시켜 보관한 후 이 수술 중 필요시 다시 회로에 주입함으로써 이 혈액 보호 차원에서 이 리저버의 혈액 볼륨의 양이 많을 경우에 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혈액만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는 회로에서 제외시켜 혈액을 보호해주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이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는 이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이 알부민이나 헤마토크릿의 수치도 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공식은 이 환자의 체액량과 회로의 프라이밍 볼륨을 이용을 해서 이 체순환 직후 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헤마토크릿의 수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에비제 결과를 살펴보면 이 체순환을 시작하기 전에 헤마토크릿은 이 39%였으며 이 체순환을 시작한 직후 프라이밍 볼륨으로 인해서 이 저하된 헤마토크릿은 31%입니다. 보시는 공식에서 계산된 값과 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환자의 체액량 계산은 어느 정도 맞게 예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체순환 중 31%의 헤마토크릿은 너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 솔루션을 추가해서 27%의 수치로 이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이 소변량에 맞추어서 플라즈마 솔루션을 추가해서 운용하였습니다. 이 체순환 중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상적인 헤마토크릿의 수치는 25% 전후입니다. 이 2시간여 동안의 소변량은 1500ml였으며 이 체순환 중 헤모필터를 통해서 1000ml를 제거했습니다. 이 체순환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는 이 회로에 남아있는 혈액을 이 헤모필터를 통해서 이 컨센트레이션을 과정을 거친 후에 혈액 1200cc를 이 마취과를 통해서 주입하였습니다.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환자를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확인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정확한 체액량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 체순환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드레인 양은 얼마나 될지 계산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환자를 파악하고 계산하는 과정이 없이 이 체순환을 진행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게 되면서 이 체순환 전반에 걸쳐서 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체순환 과정은 이 환자의 체액량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.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이 환자의 체액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 정상적인 체액량에서 변화된 체액량에 대한 이 체순환 상황에서의 해결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환자의 체액량 파악에 있어서 기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수분 전해질에 관한 이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액 검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. 이 여러 전해질 검사 및 이 BUN, 크레아티닌 등 이 신기능 평가에 대한 검사, 이 총단백, 알부민 농도, 이 혈당 검사 및 이 헤마토크릿을 통해서도 이 체순환 초기 환자의 체액량을 파악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꼭 정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화나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크레아티닌 농도는 이 신기능이 정상이라도 이 근육량에 따라 결정됩니다. 그래서 이 동일한 1.2mg이라도
이 건장한 남성은 정상일 수 있겠지만 이 마른 여성은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 CL 농도는 리터당 이 107ml 이큐발란트로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이 나트륨 농도가 130ml 이큐발란트인 경우는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 환자의 체액량을 파악하는 것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